안녕하세요, 테크다큐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15일 정발된 서피스 프로 6입니다. 저는 발매되기 전부터 해외 직구를 통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정발이 되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스펙이나 성능 같은 부분보다 다른 기기들과의 비교를 통해 왜 서피스를 선택했는지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인텔이나 라이젠의 쿼드코어 CPU를 탑재하고 외장 그래픽이 없는 노트북의 경우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과제나 작업 같은 생산성을 보고 구매하신다면 노트북을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 옳습니다. 무게도 더 가볍고 배터리도 더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피스 프로 6는 꽤나 무겁고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태블릿이면서 타입C 포트조차 없는 등 여러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피스 프로 6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멀티미디어의 소비와 윈도우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서피스 프로는 12.3인치의 디스플레이에 268ppi로 많은 픽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13.3인치 FHD 노트북의 경우 166ppi고 15.6인치 FHD 노트북의 경우 141ppi로 꽤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피스 프로의 디스플레이는 아주 우수한 디스플레이입니다. sRGB를 100% 지원하고 픽셀 수가 많은 만큼 아주 깔끔합니다. 베젤은 좀 넓어 보이지만 이 정도 베젤은 손으로 잡고 쓸 때 도움을 주는 유용한 역할도 합니다. 이 정도 디스플레이를 찾으려면 노트북에서는 4K 해상도나 3000에 2000 해상도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서피스 프로 6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갖게 됩니다. 액정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스피커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노트북들의 스피커들과는 위치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디스플레이를 가지면서 적당한 가격을 갖는 노트북은 현재 시장에서 찾기 어려웠습니다. 윈도우 환경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멀티미디어 소비를 위한 경우라면 아이패드 쪽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만족스러운 디스플레이에 iOS를 통해 훨씬 더 사용에 편한 터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펜리스 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CPU로는 i5 8250U를 장착하고 있는데 8250U는 저전력 CPU지만 4코어 8스레드라는 무시무시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저전력 모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피스 프로는 펜리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능의 전부를 사용하는 게임이나 영상 편집 등 헤비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성능의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발열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발열 제어가 잘 되고 패러미터 벤팅이라는 테두리의 통풍구를 이용해 완전한 무소음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무소음 시스템이 멀티미디어를 소비하는데 아주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팬 소리가 나지 않는 조용한 환경에서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은 펜을 갖는 노트북 제품군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큰 장점이 됩니다. 처음에 말한 서피스 프로 6의 단점들을 자세히 얘기해보면 타입 커버를 포함한 무게가 꽤나 무겁습니다. 본체 무게만 770g에 키보드가 310g으로 토탈 무게가 1080g으로 1kg이 넘어갑니다. 그램 14인치 모델이나 삼성의 13.3인치 모델의 경우 1kg가 안 되는 걸 생각해보면 액정 사이즈도 더 작은데 무게는 더 무거운 아이러니한 상황이 됩니다. 게다가 뒤에 힌지 구조의 경우 태블릿에 비하면 편한 구조가 맞지만 노트북들과 비교하면 더 안 좋은 구조가 됩니다. 무게가 위쪽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로 확장 포트의 부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타입C 포트가 존재하지 않고 충전을 서피스 커넥트를 이용해서만 해야 하는 것은 큰 단점이 됩니다. 외부에서 충전을 하려면 충전기를 항상 들고 다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자석을 이용한 체결이라는 장점도 있으니 그렇다고 치고 미니 DP 단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미니 DP 말고 타입C를 하나 넣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USB 타입 A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도 타입C를 넣는 와중에 미니 DP라니. 세 번째로는 윈도우 10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윈도우 10이라는 환경은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키보드를 떼고 마치 태블릿처럼 쓰고자 한다면 너무나 불편합니다. 안드로이드나 iOS처럼 터치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작업들을 매우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를 꼭 활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이패드를 보다 추천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다 적은 배터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램이나 삼성 13.3인치 제품들은 70Wh가 넘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기들보다 무거운 서피스 프로는 45W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쓰기에 짧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른 제품들에 비하면 아쉬운 배터리 용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한국 정발 가격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구입할 때의 가격은 크게 비싸지 않았고 지금도 비슷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발 가격은 살짝 직구 가격과의 괴리가 존재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판매했던 가격과 모든 액세서리들을 따로 구매해야 되는 지금 한국 가격은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게다가 새로 나온 블랙 모델은 한국에서 구매할 수조차 없습니다. 비록 키보드에 한글 각인이 없지만 다른 모든 기능들은 언어 설정만 바꾸면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구를 보다 추천드립니다. 월드 워런티라 AS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서피스 프로 6에 대해 모든 면을 되짚어보면 첫 번째로 윈도우를 사용해야 하고, 두 번째로 멀티미디어의 소비가 많아 디스플레이와 스피커의 품질이 중요하며, 세 번째로 팬이 없어 소음이 없는 것을 원한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의 소비보다 작업이나 과제 등을 해야 한다면 가벼운 노트북을, 게임이나 영상 편집 등 과한 작업 등을 하신다면 게이밍 노트북을, 멀티미디어의 소비를 많이 하지만 윈도우가 필수적이지 않다면 아이패드를 보다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기준을 알고 구매하신다면 제품을 보다 잘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서피스 프로 6의 사용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도 눌러주신다면 다음 영상을 더 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